요리스도 떠날 것 같은 상황이었고 네. 그 다음에 다이어랑 벤 데이비스가 유일하게 그때 남았던 멤버 중 한 명들인데 다이어는 입지가 안 좋고 네. 벤 데이비스는 사실 선발로 나오긴 어렵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사람이 손흥민밖에 없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이 만약에 여기서 주장 완장을 차고 포스테코글루 축구 안에서 한다면 손흥민 토트넘에 잘 어울릴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계속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난 손흥민이 포전드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 그때. 토트넘의 근데 레전드. 그때 내가 그 얘기했다가 소니를 사랑하시는 팬분들한테 욕을 그렇게 많이 먹었거든. 손흥민의 가치를 왜 그렇게밖에 안 보냐. 왜 손흥민의 가치를 그렇게만 보냐. 왜 손흥민을 토전드로 남게 하려고 하냐. 손흥민 선수는 빨리 떠나서 행복 축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나는 우리나라의 한 선수가 야 거기에 한국인 동상 하나 좀 세우면 안 되냐? 그러니까 이거 토트넘 구장 앞에 네. 동상 하나 간지나게 그냥 야 이거 얼마나 멋있냐. 좀 그래서 쉽지 사람들이 거기서 다 포토존이야. 포토존. 네. 여기 딱 카메라 해가지고 실제로 요 세레모니 하는데 요 눈에다가 예를 들어 카메라 이렇게 연결해놓고 네. 사람들이 돈 내면 소니가 사진 동상에 알아서 찍어주는 거야. 어. 이거 마케팅 레비님 얼마나 좋아요 이 마케팅 방식이. 그렇죠. 토트넘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이게 지금 상당히 수면 위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뭐 비공식적으로 면담을 추진을 했다. 뭐 랩이랑 손흥민 선수의 에이전트가 뭐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손흥민 선수가 재계약을 조만간에 하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2025년 6월에 계약이 끝나고 2년 남았죠. 네, 2년이 남았고 일단 토트넘 측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잡고 싶어 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서둘러서 움직이는 듯한 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재계약을 할 수도 있다. 아니면은 재계약을 안 하고 다른 팀으로 갈 것인가를 지금 상당히 논쟁의 중심을 떠오르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캡틴 손흥민이 소속팀 토트넘 하스퍼와 계약 연장을 추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현재 영국 매체모 풋볼캐스트에서는 토트넘과 손흥민이 재계약을 위해 비공식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토트넘 소식에 정통한 뭐 영국의 어떤 기자도 자신의 SNS를 통해 토트넘이 손흥민과 계약 연장을 원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손흥민 선수가 일단은 4년 계약을 지난 2021년에 했기 때문에 2025년 6월에 계약이 만료가 되는 상황이고 2년이 지금 남지 않은 이 계약 기간 안에 손흥민 선수가 또 이번 시즌 주장 완장까지 착용을 했기 때문에 재계약을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1992년생인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토트넘과 이번에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은 사실상 모든 전성기를 토트넘에서 보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제 해리케인까지 떠나면서 사실상 포스테콜루가 처음에 왔을 때 프리시즌을 봤을 때 대부분은 포스테콜루 축구가 안 먹힌다. 안 먹힌다. 손흥민한테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쵸. 근데 손흥민 선수가 그래서 재계약을 하면 안 되고 손흥민도 얼른 여길 떠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많이 나왔었죠. 김 코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손흥민이 2년이 남았습니다. 네. 2025년 6월이면 내년 시즌 마지막에 네. 손흥민 선수가 결국에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되는 이 상황에서 네. 그러면 지금 32이니까 34인 거죠. 네. 그리고 만 나이로는 그때도 32에서 3이 되는 거고요. 네. 손흥민이 재계약을 해야 합니까? 떠나야 합니까? 일단 yes and no라고 대답을 한다면은 저는 재계약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손흥민 선수가 본인이 진짜 뭐 금전적인 욕심이 많고 뭐 예를 들어 선수 말년을 좀 편안하게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사우디가 됐던 뭐 중국이 됐던 이런 곳으로 떠나는 게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이미 손흥민 선수는 뭐 대한민국 팀의 주장은 뭐 그런 팀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인터뷰를 예전에 했었고 그런 걸 보아하면은 솔직히 손흥민 선수가 막 금전적인 걸 쫓아서 사우디로 가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이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뛰는 걸 보면은 전혀 뭐 에이징 커브가 왔다라는 느낌도 안 들고 또 토트넘에서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그냥 재계약을 하고 토트넘과의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선수 생활 말년을 보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언제 이렇게 얘기했냐면 사실상 해리케인 떠나는 순간 대한민국 팬분들은 케인까지 떠난 토트넘 망가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과연 토트넘이 손흥민한테 주장을 줄까? 이 이야기가 나올 때 나는 손흥민 말고 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 요리스도 떠날 것 같은 상황이었고 네. 그 다음에 다이어랑 벤 데이비스가 유일하게 그때 남았던 멤버 중 한 명들인데 다이어는 입지가 안 좋고 네. 벤 데이비스는 사실 선발로 나오긴 어렵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사람이 손흥민밖에 없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이 만약에 여기서 주장 완장을 차고 포스테코글루 축구 안에서 한다면 손흥민 토트넘에 잘 어울릴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계속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난 손흥민이 토전드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 그때. 토트넘의 근데 레전드. 그때 내가 그 얘기했다가 소니를 사랑하시는 팬분들한테 욕을 그렇게 많이 먹었거든. 손흥민의 가치를 왜 그렇게밖에
정도밖에 안 보냐. 왜 손흥민의 가치를 그렇게만 보냐. 왜 손흥민을 토전드로 남게 하려고 하냐. 손흥민 선수는 빨리 떠나서 행복 축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나는 우리나라의 한 선수가 토트넘 정도면 물론 메가 클럽은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면 우승을 한 적이 많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메가 클럽은 아니지만 솔직히 빅클럽은 맞잖아. 그쵸. 뭐 구장도 제일 좋아. 훈련 시설 엄청 좋아. 그다음에 손흥민에 대한 대우도 좋아. 이런 상황에서 굳이 손흥민이 이 팀에서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주장이고. 재작년에 득점왕을 했고 네. 그 다음 시즌에도 공격 포인트 15개 이상을 한 상황에서 그쵸. 굳이 왜 여길 떠나냐. 진짜 손흥민 선수가 더 이상은 프리미어리그 같이 치열한 곳에서 뛰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면 무조건 다른 팀으로 이적하기보단 손흥민은 토트넘에 남았으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 난 지금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아. 굳이 손흥민 선수가.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번 연도가 아마 이 토트넘 구단에서 손흥민을 재계약을 할지 말지를 보는 최고의 이 시즌이었다 생각하는 게 뭐 리버풀의 전성기를 보냈던 피르미누, 마네 이런 선수들을 보면은 리버풀이 리빌딩을 통해서 그 선수들을 내보냈잖아요. 근데 마네의 끝은 결국 좋지 못했고 그 상황에서. 근데 사네를 만났지. 만약에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진짜 에이징 커브 느낌을 주면서 꺾이는 느낌을 줬으면은 아마 레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재계약 제안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뭐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구단에서도 서둘러서 손흥민을 더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선수가 주는 마케팅 값어치가 너무 커. 그렇죠. 아시아 시장을 좀 무시할 수가 없죠. 아시아 솔직히. 시장을 떠나서 그냥 네. 한국 시장이 너무 때문에 이 한국을 절대 포기 못할 것 같아 레비는. 냉정하게. 그래서 나는 내가 봤을 때 레비는 손흥민과 재계약을 한 3년 계약 정도를 더 해서 네. 그럼 이제 5년이 남은 거잖아. 2년에다가 3년 하면 5년 남았지. 네. 그럼 손흥민 선수를 한 3년 잘 쓰는 거야. 그리고 4년차 5년차 때는 약간 교체. 약간 페리시치가 지금 뛰는 것처럼 그냥 토전드로서 그러니까 베테랑의 여기서 품격. 그치? 여기서 이제 은퇴를 할 수 있게끔 골이 필요할 때 혹은 지고 있을 때 경기 손흥민 선수 흐름을 뭐 바꿔야 될 30분 때. 35분 두면서 골로 원톱으로. 원톱으로 넣든 뭐 투톱으로 넣든 그냥 수비 많이 안 해도 되고 그냥 결정력이 필요한 느낌으로 쓰면서 그때 레비는 천재잖아. 레비는 돈 버는 건 천재야. 그쵸, 장사. 나는 그때 레비가 이 재계약을 성사시켜 놓고 네. 미토마가 딴 데서 헤매고 있을 때 나는 그때 이제 이 사람이 황희찬 네. 혹은 미토마 둘 중 하나를 네. 토트넘으로 데려오지 않을까. 다시 한번 아시아 시장에 새로운 선수를. 데려오지 않을까. 일단 돈만큼은 잘 버는 친구거든. 그 근데 아저씨가. 냉정하게 이게 우리가 그냥 마케팅, 뭐 노이즈 마케팅이라고만 볼 수가 없는 게 실력도 있는 선수들이었기 그치. 때문에 뭐 미토마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워낙 좋은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데려오는 거를 너무 돈 벌려고 한다라고만 보진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는 또 가장 중요한 것 중 가장 뭔 미토마야. 소니가 최근이니까 지금 말고 아이 또 그러지 마. 지금이라고 아니, 안 했잖아. 투자도 한다고 했잖아. 3년 뛰고 어. 마지막 2년 차 막 이럴 때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힘들어 할 때가 오잖아. 그러니까 미토마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기분이 일단 나빠지신 기분 거야. 나빠졌어. 나빠하지 마. 기분 좋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우리 손흥민 선수가 미토마가 온다고 하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나는 그거 한번 보고 싶어. 난 어떤 영국에서도 오래 있어 봤잖아. 네. 난 영국에서 11년 동안 축구를 했지만 네. 내가 보고 싶은 거 야 거기에 한국인 동상 하나 좀 세우면 안 되냐? 그러니까 토트넘 구장 앞에 네. 동상 하나 탁 간지나게 그냥 야, 이거 얼마나 멋있냐. 좀 그래서 쉽진 않지. 사람들이 거기서 다 포토존이야. 포토존. 네. 여기 딱 카메라 해가지고 실제로 요 세레모니 하는데 요 눈에다가 예를 들어 카메라 이렇게 연결해놓고 네. 사람들이 돈 내면 소니가 사진 동상에 알아서 찍어주는 거야. 이거 이거 마케팅 레비님 얼마나 좋아요 이 마케팅 방식이. 그쵸. 아시아 사람들이 거기 방문할 때마다 다 그래서 찍고. 사람들이 딱 가가지고 여기 경기장 배경으로 옆에다가 동상 하나 딱 소니가 요구하고 있는 거 딱 한 다음에 DSLR이라든가 뭐 소니라든가 삼성이랑 딱 협약 맺어가지고 카메라 딱 알아서 셔터 눌리고 그쵸. 그럼 사람들 가가지고 딱 요구하면서 소닉 찍고 하면은 얼마나 국뽕일까. 최고죠. 박지성 선수는 이제 엠바서더까지 됐잖아. 근데 네. 맨유 엠바서더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냉정하게.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선수가 해외에 나가서 동상이 세워진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 단 한 번도 없죠. 세워질 가능성이 많이 없죠. 왜냐면은 자국 레전드들만 거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난 여기서 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해리 케인이 이번에 인터뷰를 해서 네. 약간 토트넘을 그렇죠. 뭐 토트넘은 매일 이기는 팀이 아니었고 뭐 매일 우승을 해야 되는 팀이 아닌데 바이에른 미네는 매일매일 매 경기를 그러니까 이겨야 부담이 돼. 된다. 네. 뭐 이런 인터뷰를 했잖아. 네. 근데 그 해리 케인이 그 인터뷰를 왜 한 줄 알아? 아니요. 지금 독일 애들한테 부담을 받는 거지. 네. 그
팀에 대한 부담이 아니야. 지금 사네, 그나브리, 무시알라 이 친구들이 네. 공 안 주고 지들끼리 축구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세진 거지. 지금 왜 걔도 적응해야 되잖아. 걔도 지금 아부해야 되고 막 사네가 거기 실세인데 그쵸. 그런 거 지금 적응 힘든 거를 인터뷰하다 보니까 말이 잘못 나온 거지 사실. 해리케인이 솔직히 인성이 나쁜 친구 아니잖아. 좋은 친구죠. 말을 잘못한 거야. 헛말이 나오는 거지. 애들이 공을 안 주니까 지금 당황스러운 거지. 근데 해리케인 덕분에 어떻게 보면 소니의 위상 그리고 소니가 주장이 된 다음에 막 팬들 앞에서 이거 허들하고 환호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지금 선수들 막 다 아우르고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좋아요 다 눌러주고 페드로 뽀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도 올려주고 막 이런 거 애들이 참 다 아부하잖아. ET 세레모니 하고 네. 이런 걸 봤을 때 그또 일단 잘생겼잖아.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쵸. 동상 세우려면 일단 스타성이 멋있어야 있어야 돼. 돼, 아니, 스타성이 있어야 돼. 네. 스타성이 없으면 동상을 절대 못 세워요. 그쵸, 어떻게 세워?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진짜 재계약을 해서 뭐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우리가 뭐 지금의 소니를 계속 바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냉정하게. 나이가 들다 보면 당연히 퍼포먼스는 꺾이는 날이 언젠간 올 거고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딴 팀으로 이적을 해서 괜히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새로운 축구에 또 적응해야 되고 막 괜히 주전 경쟁해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남은 이 시간을 그냥 참 편하게 재밌게. 자기가 익숙한 구단에서 익숙한 환경에서 자기랑 친한 스프들 사이에서 그냥 편하게 자기 생을 커리어를 갈 수 있을 때까지 프리미어에서 하고 그 다음에 사우디가 됐든 뭐 아니면 정말 뭐 다른 나라가 됐든 혹은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편하게. 마지막은 흥민이가 가고 싶은 나라 가서 편하게 축구했으면 좋겠다. 이때 그냥 가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손흥민 선수도 꼭 재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손흥민 선수가 한창 전성기를 구사하던 그 20대 후반에서 30 초반 뭐 이때 보면은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뭐 좀 더 스텝업을 해서 뭐 리버풀을 가든지 아니면 막 레알 마드리드 이런 데를 가야 된다라는 기사가 간간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냉정하게 뭐 리버풀은 갈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시대가 조금 엇갈려서 그때 당시 리버풀에도 윙어 자원이 상당히 탄탄했었고 그리고 뭐 레알 마드리드는 솔직히 그냥 말이 레알 마드리드지 거기에 아시아 선수가 뛰는 게 쉽지는 않은 구단이에요. 냉정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가 한창 좋은 전성기를 구사할 때 빅클럽으로 가지 못했다라는 거에 많이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토트넘이라는 구단이 솔직히 창단하고 난 이후로 최근 근래에 보면은 뭐 모드리치, 베일이 있을 때도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간 적은 없어요. 그치.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이 토트넘의 최근 근대의 이 전성기를 본인이 다 누린 팀이고 솔직히 축구 선수로서 챔피언스리그 결승 무대에 밟았고 그다음에 프리미어리그 리그 2위 준우승까지 했었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렇게 막 나쁜 팀에서 커리어를 보냈다라고 저는 생각은 좋은 안 들어요. 팀이지. 어마어마한 팀이지. 지금 보면은 그리고 그 이전을 보면은 토트넘이 좋은 팀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냉정하게 토트넘의 전성기 시절을 같이 보냈잖아. 나는 그게 있어. 만약에 이번에 이 주장을 주는 거에서 로메로한테 줬다 혹은 벤 데이비스한테 줬다 아니면은 메디슨한테 새로 왔지만 메디슨도 영국 선수고 이런 걸 잘하니까 메디슨한테 주장을 줬다라고 하면은 난 소니가 재계약이 아니라 그냥 이적을 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 떠나야 됐다. 그냥 이번 시즌까지만 뛰고 에이 씨발 나 1년 남았는데 해리케인처럼 그냥 편하게 축구한다. 그냥 이번 시즌 개 잘한 다음에 해리케인처럼 똑같이 그냥 아이씨 나 떠나고 싶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 왜? 대우를 안 해줬어. 근데 이렇게 주장을 지금 단 소니 굳이 떠날 필요가 있나? 없죠. 난 없다고 생각을 함. 왜냐면 어쨌든 간에 존중해 준 거고 네. 이 팀도 소니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줬고 가장 중요한 건 팬들한테 사랑을 받잖아.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이적을 해. 근데 가서 처음에 적응하느라 첫 뭐 10경기에서 퍼포먼스가 안 나와.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어떤 명칭을 다냐. 이렇게 비싸게 손흥민 데리고 왔는데 그 값어치 하냐 못하냐 이제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하거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미지가 안 좋을 그죠. 만회의 전철을 탈 수도 있는 거죠. 그 만회가 됐든 뭐 누가 됐든 원래 그 큰 금액을 받고 이적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적료가 그 사람의 이름이거든. 네. 그냥 우리가 알던 손흥민이 아닌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안 갔으면 냉정하게 저희는 그냥 토트넘에 남아서 토전드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계약 여부에서는 네.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무조건 했으면 좋겠다. 토전드가 돼서 토트넘 앞에 소니 동상 하나가 세워지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재계약을 할 때 선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계약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연봉을 막 너 나이 들었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못 올려준다라든가 안 그래도 네비가 연봉 계약할 때 선수들 돈 많이 안 주는 걸로 유명한 그치, 사람인데 그냥 지금이라도 솔직히 손흥민 선수는 돈 벌려면은 사우디 가면 돼요. 사우디 시장에도 아시아 선수가 필요할 거고 근데 그냥 네비가 한번 시원하게 손흥민 선수한테 배팅 한번 해라. 네, 연봉 좀 많이 주고 그냥 기분 좋게 선수 기분 좋게 사인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맞아. 아니면은 좀 계약 조건에 네. 일단 재계약을 하는 순간 동상 세운다.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 이런 월드 클래스 윙어를 과연 토트넘이 다시 품을 수 있어? 없죠. 그거 쉽지 않거든. 당분간은 쉽지 않죠. 아니 당분간이 아니라 앞으로도 쉽지 않다고 생각해. 지금 쫙 봐봐. 토트넘의 역사를 봐봐. 토트넘의 역사를 보면 좋은 윙어 한번 대봐. 뭐 가레스 베일.
아론 레논. 그치, 아론 레논이 근데 월클까지는 못 갔지. 그쵸. 뭐 잉글랜드 내에선 유명했고 그 다음에 뭐 중간 중간에 이제 솔직히 나쁘게 말하면 잔잔바리들이 많이 왔다 갔죠. 잔잔바리들 뭐 많이 라멜라도 있었고 뭐 잔잔바리들이 많았어요. 뭐 솔로몬도 이제 잔잔바리 중 하나로 잊혀질 수도 있는 선수라고 저는 그치.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잔잔바리들이 수많이 지나왔는데 그 안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레전드 반열에 오를 만한 활약을 해왔기 때문에 이 손흥민 선수한테 재계약할 때 레비가 좀 후하게 해주면서 레전드의 대우를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근데 프리미어리그를 보면은 항상 이 선수 말년에 계약을 할 때 레전드 대우를 안 해줘서 그치. 선수들이 열받아서 나가는 경우가 그치, 돈도 안 주고. 많아요. 락킵하고 싶으면 돈 달라. 그리고 막 3년 계약을 제시를 했는데 막 1년씩 연장해야 된다.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열받게 해서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발 그런 기사만 저희가 접하지 않는다면은 좋은 결말이 나올 것 같다. 근데 손흥민 선수 동상은 저는 재계약하는 순간 무조건 세워진다라고 봅니다. 레비가 멍청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세워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주제를 여러분들 넘어갈 건데요. 세 번째 주제는 클린스만과 슈틸리케의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